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 연구실인 응용인공지능 연구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문일철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2004년 컴퓨터공학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2008년 카네기 멜론 전산대학에서 소사이어털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산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소사이어털 컴퓨팅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들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보편화된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위한 컴퓨팅 혹은 사람과 인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물들을 내어왔으며 특히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 AI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 유튜브 강좌 때문에 한국인공지능학회의 교육이사를 맡게 되었고 최근 3년간 계속 이제 교육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연구실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학생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구실의 분위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릴 박사과정 학생 신승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연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이나 따로 이걸 검사하시는 분들도 없고 최소한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간에만 이제 연구실에 있으면은 상관없다라는 주의로 아주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머신러닝이나 AI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여러 가지 설치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 따로 이 부분을 해주시는 프로그래머 스태프분들이 상주에 계시고요. 또한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우리 연구 분야 선택에도 함께 영향을 미쳐서 각자가 제 개인의 관심을 반영해서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성원 및 졸업생들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분위기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그때그때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최근,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15명을 좀 넘는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의, 대학원생 인력들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박사 7명, 석사 12명이 있어 왔습니다. 박사 졸업생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국가기관에 많이 진출을 하였고요. 일부 기업체로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사를 받고 교수님이 된 2명의 졸업생은 배장원 교수와 송경우 교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연구실과 계속해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끈끈이 이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는 에트리에 에트리에 취직을 한 배장원 박사가 있었는데 대학으로 이제 이직하였고요. ADD 쪽에는 많습니다. 저희 신수진 박사, 김도영 박사 있고 석사 졸업생들도 ADD로 많이 갔습니다. 저희 연구실 MNS 분야에서 연구한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졸업하게 됐고 신수진 박사 같은 경우는 AI 분야로 ADD에 진출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업체 쪽에는 네이버 클로바의 박성래 박사가 또 취직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클로버에서 나와가지고 업스테이지 AI인가 다른 새로운 AI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SKT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이원성 박사, 김도형 석사 졸업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도 저희 졸업생들이 가 있고요. 병역 특례 쪽은 이제 팀엑스에 많이 가고 연봉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루이드라고 이제 새로운 AI 관련된 어학 관련된 스타트업 쪽에 저희 학생 한 명이 가 있고 NC소프트에도 가 있습니다. 박사 졸업까지 최소 4년 정도는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4.5년 정도까지 지금까지는 4.5년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최대 이제 가르쳐 봤습니다. 5년 채 이상의 졸업생은 아직은 박사는 없고요.
이제 졸업 요건으로는 핵심 논문 2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 수준의 저널이나 학회에서 발표하면은 저희들이 보통 그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실에서 그런 공감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구성원 및 졸업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1년차 김성현입니다. 저는 석사과정 1년차로서 제가 느낀 저희 연구실의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연구실은 입학과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또 개인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께서 도움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에 소속해 계시는 좀 훌륭하신 많은 선배님들과의 협력 연구, 프로젝트, 스터디 등을 통해서 저 같은 새내기 연구자들은 많이 배우고 또 연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함께 소속해 계시는 저희 연구실 단톡방에서는 개인의 생일이나 뭐 결혼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함께 축하해 주면서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 있는 회식을 빼고는 절대 어떤 강요되는 회식이나 어떤 불합리한 의무는 없다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의 연구는 크게 AI 분야와 MNS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AI 쪽에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이제 분석 기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MNS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서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AI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데요. 우선 저희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데모그래피 정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정보, 펄처스 히스토리 정보, 이미지 정보, 아니면 다이그노시스 프리스크립션 정보. 물론 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법의 제약 하에 이렇게 수집하고 혹은 저희들이 이제 샘플 삼아 받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핵심적인 어떤 연구실의 공통 기술이라면 레이턴트 모델링이라는 공통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레이턴트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들은 레코멘데이션, 추천 시스템도 더 잘하기를 바라고요. 유저들에 대한 클러스터링이나 언더스탠딩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유저들이 앞으로 아니면 꼭 유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앞으로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딕션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연구도 하지만 동시에 AI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젠더 바이어스, 페어니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AI에게 이런 바이어스가 있을 경우 우리가 이걸 그런 바이어스를 편입견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ositive unlabeled learning, noise label learning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어떤 AI와 인터랙션 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블럼들이 되겠습니다. 연구 문제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에 발표된 연구들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페어니스에 대한 코잘 그래프 혹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관련된 연구를 한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포지티브 언레이블 러닝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학회 발표, CIKM 발표들이 있고 트랜스포머에다가 커널을 붙여가지고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을 더 잘하는 연구를 트리플 AI에 냈고 그다음 비전에 대한 어떤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한 것들을 knowledge distillation 통해서 태스크를 수행한 것들을 CBPR 2021년에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NLP 분야에서의 그런 워드 벡터 속에 녹아있는 젠더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한 연구들도 2020년에 Findings of EMNLP에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은 좋은 AI 학회에 논문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MNS 분야의 연구를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서울시의 야경이 되겠는데요. 서울시 야경에서 보이는 이 서울시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버추얼 소사이티, 마치 심시티를 짓는 거랑도 유사합니다. 그런 심시티를 지을 수 있겠느냐의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은 이런 서울시를 예시로 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의 앰뷸런스 라우팅이라든지
mass casualty incident, 예를 들면 대규모 사상 사건에 대한 앰뷸런스 라우팅,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프로시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만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시뮬레이션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 제고, 정책 개선을 위해 가지고 활용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교통망 분석, 세종시, 그 다음에 강남권, 서울 강남권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관련된 연구들도 인공지능 기반 2대2 시뮬레이션 혹은 연평도의 무인 수상전 같은 것들을 내떴을 때 어떻게 교전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저희 연구실에 또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시장에 대한 LTV, DTI에 대한 다양한 경제 시뮬레이션 관련된 연구들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나병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연구실 소개를 바탕으로 몇몇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걸 크게 시뮬레이션과 머신러닝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모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프레임이 주어진 데이터나 태스크가 있을 때 이걸 가장 잘 분석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적 지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파이썬 같은 코드 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코드 구현을 할 때 머신러닝, 딥러닝 하면 GPU나 CPU는 필요하다는데 그게 충분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모든 학생이 데스크탑에 그래픽카드를 하나씩 넣어주시고 연구실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서버에 저희 연구실에서 구동하는 서버에 GPU가 거의 40대 가까이 들어있고 CPU 같은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고성능으로 3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장비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수학 얘기가 나왔는데 저 수학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공부나 연구를 진행하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과 교수님께서 촬영해주신 동영상 강좌도 있고 저희 주변에 대학원 선배, 후배들도 많아서 직접 물어보면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기초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끼리 논문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해요.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데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캐치해내기 위해서 논문 스터디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랑 미팅을 되게 자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 1회 정기적인 미팅을 가져서 학생체 연구에 대해서 교수님께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연구를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2년차 배희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연구실의 문화에 대한 거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제로 정말로 수평적인 문화이고요. 그래서 월 2회 티타임을 운영하고 임명 건의사항을 또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최근에 연구실 좌석의 재배치 또한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연구실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실적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학회 저널의 퍼블리시 실적을 보면은 확실히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저희의 주제 선정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각자 흥미있는 연구를 해서 이런 높은 결과를 잘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 1회 교수님께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지도로부터 오는 아주 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작성 시에도 교수님께서 세밀한 지도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월급의 기준은 일단 연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연구 랩비 말고도 추가적으로 뭐 TA 일을 했거나 또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다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받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실 박사과정 4년차 김동준입니다. 또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학생 선발 관련해서 우대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학생 선발에는 시뮬레이션을 연구할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을 둘 다 연구한 입장에서 조금 더 시뮬레이션 쪽에 친화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머신러닝은 잘 정제된 데이터셋 그리고 잘 정의된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스케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에 시뮬레이션이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거대한 스케일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시뮬레이션으로 모델링하여서 그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또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학생이 바라보는 태스크가 나는 머신러닝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태스크를 풀고 싶다 하면은 머신러닝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그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이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교수님께서 박사를 받으신 연구실은 되게 좋은 연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받아주세요. 네, 학생분들 다양하게 질문 많이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연구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시뮬레이션 분야 이런 쪽에 연구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